810만 원의 분양가를 통보받은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업체가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소비자 불만에 불을 붙이는 형국입니다. 추석을 앞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도내에 300명을 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특히 체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직원 자녀를 특채해온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출장비나 연구비를 잘못 쓴 사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만성지구에 3.3제곱미터에 810만 원의 분양가를 통보받은 건설업체가 전주시에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상 최초로 800만 원을 뛰어넘은 분양가도 너무 낮다는 게 이 업체의 불만인데요. 분양가 상승을 촉발한 전주시는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만성지구 신규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지난 주말 분양가 결정과 동시에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당분간 개관을 연기했습니다. 왜 늦어졌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건 모르겠고요. 일단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만 고객님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810만 원 이하를 권고한 전주시의 분양가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1차 심사 일주일 만인 오는 24일 발빠르게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위험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는 이런 식으로 분양가 힘이 오면 또 사업을 못 한다고 그 정도까지 해서. 소비자들은 업계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심사위원 대부분이 건설업계에 우호적이어서 재심에서 분양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낮추자.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뭐 게임에 졌지 뭐. 사업성 고려하자 뭐 이런 식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전체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축사와 기술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LH공사 직원, 전주시 주택과장 등 건설업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자나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주시가 전적으로 위원회 임명권을 쥐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이 일반적으로 그 건설사를 대변하는 그런 구성원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전주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을 한번 넣는 방향을. 만성지구를 시작으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전주 시내에는 향후 3년 동안 3만 4천 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10조 원에 달하는 물량으로 분양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건설사에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그 이상의 이윤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것만 도내에서 4,300명이 넘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목수일을 해온 전모 씨와 강모 씨. 지난 3월에 일했던 현장 두 곳에서 각각 2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곧 주겠다는 사업주의 말에 기대를 가졌다 실망하기를 벌써 6달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과세 이런 걸 못 내잖아요. 전기세 뭐 수수세 다 끊어버려요. 한 달 벌어갖고 한 달 먹고 한 달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형편이라고 우리가 또 일이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임금을 한두 달 뒤에 지급하는 관행에 하도급 등으로 체불이 잦은 건설 현장. 견디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밀린 임금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고 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철근 국구리 미장들은 돈 다 지급했대요. 했는데 신고한 사람들인 게 괘씸하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모양이야. 올 들어서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 누적 금액은 173억여 원. 4,300여 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라도 해소됐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 일부를 떼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내에 체불된 임금은 11억 5천여만 원, 330여 명의 노동자가 추석을 앞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체불이 안 생기게끔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건을
조사를 검찰로 송치를 하고 제때 월급을 받아도 들어갈 돈이 많은 추석. 성실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애태우는 노동자들에게 추석의 넉넉함은 남 이야기일 뿐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등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과 자치단체 모두 체계적 보존과 활용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과 충남에 산재한 백제 역사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들은 고대 동아시아 문화 중심이던 백제 역사 유적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미륵사지 왕궁리가 드디어 세계 속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날입니다.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인증서를 단체장들에게 전달하며 인류 문화 자산으로 거듭난 백제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 역사성, 예술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체성 보존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지난 7월 우리나라 12번째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 고대 왕국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한중일 고대 동아시아 왕국 간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등재 선포식은 백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만금이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위원회를 열어 전라북도 새만금이 강원도 고성을 제치고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는 지난 1982년 무주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한 적이 있으며 2023년 개최지는 2017년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 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호남 KTX 개통 이후 전라선은 이용객이 150% 늘고 입석 이용객은 무려 318%나 급증했다며 수서 고속철 노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초 개통한 수서 고속철은 부산까지 운행하는 경부선과 목포까지인 호남선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게 바로 농촌진흥청인데요. 농촌진흥청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기관 운영은 엉망이었습니다. 직원 자녀를 특채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공개 채용한 무기계약직의 경쟁률은 최고 40대 1.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돈의 미취업자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 직원 자녀인 5명은 한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농진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제재를 이렇게 취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입사한 한 인턴직은 8개월 만에 정규직이 됐는데 이 역시 농진청 간부 출신의 자녀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위험수위였습니다. 연구와 관련이 없는 출장을 다녀오는 등 허투루 연구비를 쓰는 사례가 지난 5년간 570건에 달했고 심지어 성매매와 아동 성추행 등 범죄에 연루된 직원은 26명이나 됐습니다. 특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진청이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정화할 수 있는 저는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닌가 하고 진단을 합니다. 농가에서 사용되는 살충제와 과수 영양제의 80%가 불법 수입된 중국산이지만 농진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또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논란이 된 고독성 농약이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대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원은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지난해 3,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 2분기 지역 환원은 390만 원에 그쳤고 직원의 94%가 비정규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마트 등 15개 대형마트의 정규직 직원 고용은 16%에 그치고 지역 환원도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부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새만금 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석제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전북대병원 측이 부지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독 군산시만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부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적 장애를 앓는 한 부녀가 불과 몇 분 사이에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해 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뜻밖의 사고 소식에 서로를 의지하던 모습을 지켜봤던 주민들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7시쯤 임실의 한 도로. 지적장애를 가진 67살 김모 씨 부녀가 나란히 갓길을 걸어가다 딸 28살 김모 씨가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분 뒤 이번에는 아버지마저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1급, 아버지는 지적장애 3급입니다. 아버지는 도로에 떨어진 딸의 소지품을 챙기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귀가 중에 도로를 보행하는 가운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은. 평소 김 씨가 딸을 챙기며 함께 말을 걷던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같이 왔는데 당연히 저 입장에서도 안 좋죠. 보는 게 잘 사이좋게 이게 잘 다니셨는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67살 이모 씨 등 2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 2012년 28만 9천 원에서 2013년에는 29만 2천 원, 지난해에는 30만 8천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도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 수준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 처리를 한 혐의로 44살 정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가 난 정 씨 등은 다음 날 기둥을 들이받거나 단독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각각 자차 보험금 200에서 300만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다음 달부터 무진장 내 모든 지역으로 가는 농어촌 버스의 이용 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로컬푸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전국 1호점인 완주 용진농협이 전주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진안을 비롯한 무주와 장수 지역은 지난해부터 농어촌 버스의 이용 요금을 과거 거리요금제에서 기본 요금으로 단일화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달부터는 무주와 진안, 장수권역을 오가는 모든 버스의 이용 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이들 세 개 시군은 단일 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한편 한 번에 목적지까지 연결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무료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안 관내는 물론 무주, 장수 어디든 요금 1,000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했던 완주 용진농협이 서전주 콜로세움 아울렛에 4억 원을 들여 400제곱미터 규모의 두 번째 직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로써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은
용진농협 직매장 2곳을 비롯해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3곳 등 모두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제값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안심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용진농협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분리된 정읍역 광장과 벚꽃로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600m, 폭 23m의 4차선 도로인 정읍역 지하차도가 25일부터 완전 개통됩니다. 철도공단과 정읍시가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지하차도의 개통으로 통행 차량 분산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부안교육지원청과 NH농협 부안군 지부 등 부안 지역 21개 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들이 공원과 가로화단 공동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석정문화권에서 공원 가꾸기 행사를 벌였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공원과 가로화단 가꾸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새로운 볼거리로 어르신 포도대가 운영됩니다. 전주 지역 노인 50여 명으로 구성된 어르신 포도대는 어제 전주 향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옥마을 주요 거리를 순찰하며 관광객들과 기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익산 지역 과오납금 반환이 실시됩니다. 익산시는 이중납부나 과세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현재 180건, 42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 가운데 110건이 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산물벼 매입을 오는 11월 14일까지 관내 4개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실시하고 건조벼는 다음 달 21일부터 연말까지 각 정부 양곡보관 창고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매입 곡종은 신동진과 황금누리 2종류로 매입량은 작년 대비 1.9% 줄어든 13만 8천여 포대이고 이 중 건조벼가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석대 한희지 선수가 지난 월요일 끝난 양궁 여자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제47회 전국 남녀 양궁 종합선수권 30m 예선에서 X10 22개를 포함 360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희지 선수의 기록은 종전 세계 기록보다 X10이 하나 더 많은 미공인 세계 신기록으로 전라북도 체육회는 세계연맹에 기록을 제출해 공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 지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제 결혼 이주 여성 초청 송편 만들기와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명절 음식인 송편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가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행사에서 만들어진 밑반찬은 관내 독거노인 4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 17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늘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음악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있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내달 4일까지 조현진 한지연구소 소장의 한지 소재전을 선보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인 선자장 김동식 작품전이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추석을 맞아 오늘과 내일 무주군청 앞마당과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앞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부안 청소년 진로축제가 오늘과 내일 부안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경로 효친대상 시상식이 오늘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라북도 광역보조기구센터가 오늘 전주대학교 예술관악 광장에서 문을 엽니다. 전주 한옥체험업협회 발대식이 오늘 한옥마을 내 동학혁명 기념관 마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22도, 전주 23도 등 22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